안녕하세요. 고돈드림 TV 책 읽어드림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 제목은 제임스 C 헌터의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 또 하나의 나, 그 나를 찾아가는 리더십. 그 리더십 가운데 매우 영향력이 큰 것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세상을 이끌고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그 핵심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안으로부터의 혁명, 사람 사이의 여러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내 안으로부터의 혁명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책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내 안의 마음 영역을 확장해가는 과정을 다룬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임스 C 헌터가 목격한 서번트 리더십 운동의 세계적인 변화, 그리고 지난 20년간에 걸친 정계, 재계, 의료계, 교육계, 기타 영리, 비영리 기관을 비롯한 수많은 집단에서 2200여 명의 사람들의 리더십 훈련 과정을 도우면서 그가 터득한 지식과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인의 변화, 세계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던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재고품 목록과 수표책 또는 다른 수단들을 관리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인격체를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물은 관리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리드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권위를 구분하는 또 다른 측면은 권력이란 사고 팔거나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자의 친척이거나 동료라고 해서 또는 부와 권력을 상속받음으로 해서 그러한 지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에 대해서는 절대 통용될 수 없습니다. 권위란 결코 사고 팔거나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권위란 한 인간으로서의 당신과 관련된 것이며 당신의 인성,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하거나 또는 그들을 통해 뭔가를 성취하려 할 때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역학관계가 존재합니다. 직무와 관계가 그것입니다. 리더가 흔히 범하는 오류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만 집착하여 균형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직무의 수행에만 초점을 둘 경우 어떤 징후가 나타날까요? 이직과 반항심, 취약한 업무 능력, 업무 집중도와 신뢰도 하락 및 다른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징후를 유발하게 됩니다. 리더가 직무의 성취와는 무관하게 인간관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효율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애보기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직무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수사님, 조직과 인생에서 성공적인 관계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사가 거침없이 대답하였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신뢰입니다. 신뢰란 서로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변화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변화는 사람들의 안정감을 훼손하고 무언가 색다르게 행동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곧 처해진 지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며 따라서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추진하거나 힘든 과정 또는 불안한 마음을 인내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조그만 울타리에서 영원히 안주할 수 있기를 더 바라지요. 사람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진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구하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의 변화 없이 진화란 불가능합니다. 고객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업, 일선 감독관들도 직원들을 고객과도 같이 관심 있게 바라보고 그들의 욕구를 규명하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 하위 단계가 상위 단계를 후원하는 역피라미드 모델입니다. 리더의 역할이 하위 단계를 통제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오히려 리더의 역할이란 봉사입니다. 정리하면 리더란 직원들의 욕구를 규명하고 충족시키며 여러 가지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고객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드하기 위해서는 봉사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자아실현이란 스스로를 최선의 존재로 만들거나 만들 능력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기업의 회장이나 국가대표 선수, 수석 졸업생 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한 선에서 최고의 직원, 최고의 운동선수, 최고의 학생이 되는 것은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리더란 직원들이 가능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격려하는 존재입니다. 지게차 운전사가 기업의 회장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후원하고 격려하여 최고의 지게차 운전사로 만들 수는 있겠죠. 권력에 의지한다면 한동안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영향력은 퇴색될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 누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개인의 영향력을 통해 사람들이 기꺼이 그의 의지대로 행동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들이 우리의 의지대로 행동하도록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주어진 일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권위란 항상 봉사와 희생에 바탕을 둡니다. 권력이라고는 없었지만 권위만으로 큰 일을 해낸 인도의 키 작은 한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리라고 단호히 선언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소리에 콧방귀를 뀌었지만 그는 결국 인도의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또한 기억해야 할 인물입니다. 킹 목사 역시 간디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는 권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흑인이 더 이상 버스 뒷자리에 앉거나 유색 인종구역에서 술을 마셔야 하는 악습도 사라졌으며 식당 내에서도 아무 자리에나 앉을 수 있게 되었지요.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킹 목사가 이루어낸 업적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자니 카슨이 한 번은 자신이 결코 회화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그는 테레사 수녀를 빗대어 농담을 해도 아무도 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웃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파급시킨 커다란 영향력 때문입니다. 권위와 봉사와 희생에 근거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농부들의 수학의 법칙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죠. 수사님이 제게 봉사한다면 저도 수사님에게 봉사할 것이고
수사님이 저를 무시한다면 저도 수사님을 무시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선행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뭔가 빚을 졌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특별한 법칙이나 마술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노력으로 성취해야 할 리더십은 영향력과 권위에 바탕을 둔다고 했습니다. 권위란 우리가 리드하는 이들을 향한 봉사와 희생에 바탕을 두며 그들의 당면한 요구를 규명하고 충족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봉사와 희생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는 것일까요? 노력입니다.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면 저는 사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은데요. 제가 언급하는 사랑이라는 용어는 감정을 의미하는 명사가 아니라 행동을 의미하는 동사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은 또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사관이 불평하듯 물었다. 사랑은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도를 지니고 있더라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직원들에게 굳이 호감을 갖거나 협력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리더라면 반드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충성심이고 사랑은 팀워크이며 사랑은 개인의 품위를 존중한다. 그것이 조직의 장점이다. 빈스 롬마르디. 생산성 향상은 단순한 조명의 밝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호손 효과라고 부르죠. 듣고 보니 저도 그 생각이 나는군요. 중요한 건 직원들에 대한 관심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정직 역시 사랑의 일부분입니다. 정직이란 사람들의 기대를 구체화하고 사람들이 책무에 다할 수 있도록 후원하며 기쁜 소식과 함께 나쁜 소식도 기꺼이 전해줄 수 있고 피드백을 나누며 일관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며 공정한 것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 정리하면 정직이란 남을 속이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옹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헌신이란 개인과 집단이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을 말합니다. 헌신적인 리더는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성장시켜 최고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그가 이끄는 사람들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또한 헌신이란 리더로 하여금 직원들과 팀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하는 열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양 행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늘 다른 사람의 행동을 고치려 하고 자기와 같은 종교로 개종하도록 강요하며 사람들의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곤 합니다. 톨스토이는 누구나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식물을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필수부각이란 의견의 대립은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선택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나도 아이들을 존중할 것이다. 아내의 태도가 달라지면 나도 아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남편에게 흥미로운 화제거리가 있다면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승진이 되면 직원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상사가 나를 존중한다면 나도 직원들을 존중할 것이다. 제 생각에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의문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 나는 어떠한 행동을 변화시킬 것인가? 최근에 저는 기업윤리에 관한 경영자 교육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책임이라는 용어를 반응과 능력의 두 단어로 구분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자극, 즉 각종 청구서, 고약한 상사, 결혼 생활의 문제, 직원들의 문제, 아이들 문제, 이웃의 문제 등에 직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극이 늘 주의를 메우고 있지만 인간인 우리에게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겠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1시간입니다. 수사가 마지막 수업을 시작했다. 지난 시간에는 권위에 의한 리더십이 유발하는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중요한 보답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라고요, 수사님? 하사관은 이제 정중한 태도로 물었다. 행복과 리더십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저는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특정한 사건에 연유하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일이 생긴다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일이 생긴다면 불행해지겠지요. 하지만 기쁨은 외부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좀 더 심오한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권위를 가진 위대한 리더, 예컨대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 간디, 마틴 루터 킹, 테레사 수녀 같은 분도 이 기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쁨이란 내적인 만족에 의한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삶의 원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을 훼손하는 자아와 자기도취의 족쇄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방법은 타인에 대한 봉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해 노력하며 권위에 의한 리더십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기적인 벽을 깨트리고 타인을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구와 기대를 접어두고 타인을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도취에서 탈피하고 이타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쁨이란 바로 이런 노력의 산물입니다. 수사가 대답했다. 핵심은 권위에 의한 리더십, 즉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봉사 행동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바로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는 이 영적인 신병훈련소에서 우리의 긴 여정을 떠받쳐주는 여정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